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조선 말까지 문종의 계비가 아니냐는 논란에 쌓였던 공빈, 최 씨를 비롯한 예종의 후궁들입니다. 단명한 예종. 예종은 세조와 정의왕 후의 차남으로 태어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뒤 해양대군으로 봉해졌으며 친형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조 말년에 대리청정을 하다가 세조 사망 하루 전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재위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승하했습니다. 단종을 제외하면 조선의 역대왕 가운데 가장 단명한 왕이며 8개월간 재위를 한 인종 다음으로 재위기간이 짧은 왕이기도 합니다. 세조 6년인 1460년에 한명회에 딸 한씨를 세자빈으로 맞이했는데 당시 예종은 11세였고 아내인 세자빈 한씨는 16세였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다음에 세자빈 한씨가 회임해 원손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세자빈 한씨는 1461년에 인성대군을 낳고 며칠 뒤 산후병으로 요절했고 인성대군도 3세에 풍질로 죽었습니다. 3년상을 마친 후 1463년에 새로 세자빈을 맞지 않고 간택후궁이었던 한백륜의 딸 한씨를 세자빈으로 만들었는데 그녀가 안순왕후입니다. 사실 예종의 승계는 왕위 계승의 법칙인 종법제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적장자가 일찍 죽을 경우 계승권은 적장자의 적장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경세자의 장자인 월산대군이 계승권을 받아야 했지만 세조는 무슨 이유인지 월산대군을 세손으로 책봉하고 계승권을 주는 대신 의경세자의 동생인 예종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월산대군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지도 않았고 나이도 월산대군과 예종은 겨우 4에서 5살 차이로 세조가 생전에 왕위까지 물려준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선례를 우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법상 어긋났지만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세조는 전부터 의경세자와 가족들을 총애했고 사가에서 생활하는 세자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종은 천성적으로 몸이 안 좋았고 성년이 되기 전인 19세에 즉위해 어머니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지만 정의왕후가 예종이 곧 성년이라 곧 수렴청정을 거뒀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종의 나이는 거의 성년에 가까웠고 수렴청정을 한 전례가 없어서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은 성종 때의 정의왕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세자 시절에는 얌전하고 똑똑해 혼자 정치를 주도하지 않고 여론을 존중하는 국왕이 될 것으로 기대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신하들의 기대는 금방 어긋나게 됩니다. 짧은 재위 기간 내에 벌어진 남이의 옥사로 사극에서 항상 찌질한 왕으로 등장하며 금방 죽어 성종, 연산군이 왕이 되는 징검다리 군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이 올린 대행대왕의 묘후를 물리고 세조라는 묘후를 고집해 구공신들을 억제했고 신공신의 대표인 남이, 강순 등을 죽여 공신을 박멸하려 했습니다. 예종은 승하하기 전날까지 멀쩡했다고 전하지만 사망 며칠 전부터 갑작스럽게 연달아 문안을 받는 등의 정황들을 볼 때 자신의 병세에 관한 징조를 느끼기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종은 즉위한 지 15개월 만에 족질로 급사하는데 한겨울에 예종의 사체가 사망한 지 2일도 안 지나 염습을 하던 도중에 변색되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종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은 경내에 있는 창릉으로 안순왕후와 동원이강의 형식으로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창릉은 유난히 화재를 많이 겪었는데 인조 때 1년의 시간을 두고 2번이나 봉분이 타는 화재를 겪었고 영조 때에는 정자각이 불타서 정자각을 재건하기도 했으며 고종 때도 봉분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정비인 장순왕후 한씨에게서 인성대군을, 계비인 안순왕후 한씨에게서 딸 현숙공주, 혜순공주와 아들 제한대군을 얻었으며 3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후궁들로부터는 소생이 없었습니다. 공빈 최씨. 조선 예종의 후궁으로 아버지는 군기시 판관을 지낸 최도일이며 어머니는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한성부 판사를 지낸 정희계의 딸로 조선 후기에 문종의 계비로 거론돼 논란을 일으킵니다. 세조 8년인 1462년에 당시 세자였던 예종의 후궁이 되었는데 이때 그녀의 아버지 최도일은 죽고 없었지만 집안 배경 덕분에 후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6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462년 명 천순 6년 고 군기 판관 최도일의 딸을 세자 소운으로 삼다.
고 군기 판관 최도일의 딸을 세자 소훈으로 삼았다. 최도일은 세조 7년인 1461년에 사망해 세조가 관각과 함께 쌀, 콩 20석과 종이 100권을 부조한 바 있는데 본래 그녀의 집안은 왕실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우선 고조부 최유경은 태조 이성계의 원종공신으로 6남 1녀를 두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 최사의의 딸이 세종의 후궁명의 궁주입니다. 증조부 최사강은 최유경의 넷째 아들로 3남 2녀를 두었는데 그중 맏딸이 태종의 아들 함령군, 이인과 혼인한 전주군 부인이고 막내딸은 세종의 아들 금성대군 이유와 혼인한 완산부 부인입니다. 조부 최승령은 최사강의 맏아들로 3남 1녀를 두었는데 맏아들이 최도일, 외동딸은 세종의 아들 이명대군과 혼인한 제한부 부인이며 막내 동생 최승종의 6대 손이 인조대에 활동한 최명길입니다. 그리고 최도일의 맏딸이 광평대군 이여의 아들 영순군, 이부와 혼인한 김제군 부인이며 막내딸이 예종의 후궁인 공빈 최씨입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처족인 최도일의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 실패를 하자 중궁이 자기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온갖 개교로 이간을 해왔다고 실록은 말합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1455년명 경태 6년 해빈양씨 상궁 박씨 등을 귀양 보내다. 노상군이 세조에게 선의하다. 금성대군이 전에 이를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서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의정을 베풀면서 다시 해빈, 상궁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의 양모 의빈으로 하여금 해빈궁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 총명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 왕래하여 왔고 유도 또한 왕래하였으며 또 상궁에게 계집종을 주고는 서로 통하며 안부를 전하여 왔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남군 영풍군 및 정종 등과 더불어 해빈 상궁과 결탁하여 문종도 때부터 국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은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과 종실들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하여 의빈의 친척인 박문규의 딸과 또 유의 처족인 최도일의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는 중궁이 자기가 세운 바가 아니라 하여 온갖 기교로 이간하여 왔습니다. 또한 세조 1년인 1455년에 금성대군을 논죄할 때 최도일의 딸이 언급되는데 이 딸이 공빈 최씨이거나 그녀의 언니일 것으로 금성대군이 단종의 왕비로 세울 생각을 할 정도의 집안이었습니다. 공빈 최씨의 언니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남아있는 영순군 신도비의 1455년 3월에 세조가 잠저에 있으면서 영순군의 훈사를 주관했고 부인이 된 최도일의 딸은 15세에 시집 왔다고 써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처음에 세자 후궁의 품계로 종호품인 소훈으로 입궁했는데 예종 연간에는 기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종대의 예종의 후궁인 수계 최씨를 귀인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빈으로 품계를 올려주었다는 기록은 없고 전주 최씨 족보에서 공빈으로 나옵니다. 성종실록 155권 성종 14년 6월 15일 병저 두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세조의 후궁 박씨를 빈으로 삼는 등의 일을 이조에 알리다. 이조에 전지하여 세조의 후궁인 귀인 박씨를 빈으로 삼고 덕종의 후궁인 수계 권씨와 윤씨, 예종의 후궁인 수계 최씨를 귀인으로 삼았다. 한편 그녀에 대해서는 영조대에 이르러 충청도의 유학자 박통원이 상소를 올리면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2월 1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1747년 청걸용 12년 충청도 유학 박통원이 문종의 권위에 관해 상소하니 실록을 상고하게 하다. 충청도 유학 박통원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문종대왕 왕비 현덕왕후께서 승하하신 후 12년간 권위가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사체로 헤아려 보건대 반드시 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영서 열전에 문종왕후에게 고명의 말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 언어를 고찰하면 문종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고향 땅에 한 고묘가 있는데 기석이 잘려서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만 고루들이 서로 전하기를 공빈 최씨의 묘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씨 집 족보 가운데 역시 공빈 최씨가 있습니다. 연대를 미뤄보면 역시 문종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반드시 그 사이에 기빈 최씨가 있었던 듯하나 문헌으로는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청건대 문적을 널리 고찰하여 이를 정하여 처리하소서. 당시 이런 논란이 불거진 데에는 12년간 왕비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성종이나 중종도 왕비가 죽자계비를 맞이했고
숙종은 왕비가 3명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문종이 왕비 자리를 12년 동안 비워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때 영조는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강화도까지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영조는 원손이 이미 탄생하여 국가의 근본이 이미 굳어져서 계비를 맞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고 전주 최씨 집안의 기록은 견강부회한 것으로 정리했답니다. 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2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1747년 청걸용 12년 춘추관 관리를 인견하여 문종의 권위가 고리였음을 말하다. 임신년 7월 강민경 등이 단묘에게 아뢰기를 내전은 지극히 소중한데 오랫동안 모후가 없으니 선조의 귀인 홍씨로서 내정을 총괄하게 하소서라고 청했으니 이는 문묘에게 권위가 없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은년 12월 광묘께서 잠조에 계실 때 정인지 등을 데리고 근정문에 서서 위로 모후가 보호해주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현비가 경계해주는 도움이 없으니 납비하여 후서를 구하고 선왕의 혈통을 이어 만세의 터를 여소서라고 청하였으니 이는 문묘의 권위가 없다는 두 번째 증거이다. 다음에 정부 6조 집현전에 2품 이상의 의논을 들여 현덕왕후의 전후 6글자를 더했으니 문종왕후는 다만 현덕왕후만이 있었음이 화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10년 동안 빈이가 비었고 2년 동안 권위가 없었던 것은 왕홍서의 사기 가운데 성씨를 잘못 쓴 것이고 전주 최씨의 족보 중에 공빈을 제록한 것은 견강부회에서 의심스러운데도 기록한 것이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명쾌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왕홍서가 잘못 기록했고 새로 간행한 영사가 믿을 만한 본이 되는 것을 곧 판단할 수 있으며 근정문에서 우리 광묘께서 종사를 위하여 관청하였으니 단묘의 성덕이 이로 인하여 더욱 밝아지며 소자가 선조를 추모하는 작은 정성도 역시 이로 인하여 거의 펴질 수 있을 것이다. 중회로 하여금 모두 다 듣고 알도록 하고 호서 유생의 소장은 이제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니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고종 24년인 1887년에는 부사과 이구금이 공빈 최씨에 대해 밝혀달라며 상소했으니 조선 후기는 공빈 최씨가 문종의 계비냐 아니냐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건 이씨. 수건 이씨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이 세조 9년의 사엄, 감찰 이의생의 첩의 딸을 뽑아서 동궁에 들였다는 기사가 처음 등장합니다.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2월 2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1463년명 천순 7년 사원 감찰 이의생의 첩의 딸을 뽑아 동궁에 들이다. 사원 감찰 이의생의 첩의 딸을 뽑아서 동궁에 들이었다. 그리고 성종 때 세조의 서자인 덕원군이 자신의 모친을 사제로 모시려고 청할 때 세조가 사례를 들면서 이수건이 사제에 나간 것은 선왕의 유교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덕원군 이서가 모친을 사제에서 모시고자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덕원군 이서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어머가 나이 들고 또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도 약을 정지하지 못하는데 지금 자수궁에 우거하고 있으니 신이 약시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왕래하며 문안은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대궐 아니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청컨대 사제에 모시고 있으면서 탕약을 시봉하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수건과 윤규인이 사제에 나간 것은 선왕의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체에 온당하지 않다. 내가 별도로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하였으나 지금 바야흐로 영선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고 또 공봉하는 물건을 넉넉히 주고자 하였으나 근자의 국가의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또한 뜻과 같이 못하였다. 만일 큰 일을 끝내면 내가 마땅히 넉넉히 공급하겠다. 경이 비록 출입하며 뵙지는 못하더라도 얽내하며 문안하는 것이야 무슨 옳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궁기씨. 예종의 후궁인 상궁기씨는 자세한 기록이 없이 실록의 사망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1489년 명 홍치 2년 예종의 상궁기씨가 죽다. 예종의 상궁기씨가 졸하였다. 승정원에게 전교하기를 선왕의 후궁이 졸하였는데 악을 듣는 것은 불가함이 없겠는가. 오는 17일 거둥 때에 고추를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예서모가 아들이 있으면 복이 있으나 이제 상궁 위가 났고 아들이 없는데 법과의 고추를 패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서로 하여금 고래를 상고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오늘 조선 후궁열전은 조선 말까지 문종의 계비가 아니냐는 논란에 쌓였던 공빈 최씨를 비롯한 예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